안녕하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어드리는 다시 이슬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입니다. 우정을 사랑보다 더 중히 여겼던 옛날 세상과 그때의 사람들이 더 좋았다. 제이 베나벤데, 스페인 극작가. 짧은 글입니다. 모든 무생물 중에서도 굴뚝은 가장 인간적 냄새를 풍긴다. 굴뚝이라는 말에서는 원숙계의 디킨스, 영국 소설가를 연상시키는 분위기가 풍겨나오고 위안과 인간미가 느껴진다. 런던에 있는 우리 집 맨 위층의 서재에서 밖을 내다보면 수십 개의 굴뚝이 보인다. 그러나 그 많은 굴뚝 중에서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하나가 그 나름의 개성미를 내뿜고 있다. 한눈에 보아도 놀라우리만큼 다양한 형태를 과시하는 이 굴뚝들이 둘, 셋 또는 넷씩 짝을 지어 무한히 늘어서 있는 것을 보면 때때로 멋없이 삐죽삐죽 솟아있는 건물들을 비웃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황토색과 밤색, 호박색과 밝은 오렌지색 등 이들 굴뚝이 띠고 있는 온갖 색깔들은 한결같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며 빗방울이 떨어질 때조차도 보는 이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색조를 지니고 있다. 굴뚝은 그 굴뚝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과 굴뚝 밑의 벽난로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굴뚝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현대식 건물이 지닌 비인간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굴뚝이 없다는 점이다. 그 건물들이 납작하고 볼품없는 지붕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익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든다. PJ. 짧은 글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었으며 국무장관을 2번이나 역임한 헨리 L. 스팀스의 말. 어떤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믿는 수밖에 없다. 하퍼스 매거진에서. 짧은 글입니다. 돈이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머니를 잘못 찾아갈 뿐이다. ADM. 생활 속의 드라마입니다. 그 추운 겨울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사슬처럼 엮여져 이 두 소녀를 구하는 생명줄이 되었다. 얼어붙은 연못에 빠진 두 소녀, 페어올라 돌리어, 에밀리 돌레어 부부. 1987년 2월 20일 금요일 롱아일랜드만에 인접한 코네티컷주 시골 도시 웨이트브룩의 날씨는 맑고 쌀쌀했다. 브리트니 블라이 6세, 테라 터체티 9세는 방금 길모퉁이의 상점에서 사탕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 길은 전에도 수없이 다닌 길이었다. 솔트 아일랜드 연못 인근 학교의 아이스하키 링크로 사용되는 조그만 웅덩이를 지나다가 두 소녀는 단단해 보이는 빙판 위에 흰 공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연못과 도로 사이에 쳐져 있는 철망 울타리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간 소녀들은 공을 주우러 달려갔다. 브리티니가 아직 못가에서 머뭇거리는 동안 테라는 얼어붙은 연못을 가로질러 공을 향하여 미끄럼을 타면서 나아갔다. 돌아 브리티니는 살려줘 하고 외치는 테라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나이가 더 어린 브리티니는 얼음 속에 빠진 친구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브리티니가 테라의 옷옷을 거머쥐는 순간 발밑의 얼음이 깨지면서 그 아이 역시 영하 1도의 차가운 물속에 빠져버렸다. 두 아이는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러나 테라는 이내 조용해지면서 물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브리티니의 눈에 들어온 것이라곤 수면 밑으로 보이는 테라의 윗 머리카락뿐이었다.
테라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테라를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브리티니는 이렇게 생각했다. 다음 순간 브리티니는 테라를 잡았던 손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머리가 물속에 잠기지 않게 하려고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브리티니는 가라앉아 바닥에 닿았다가는 수면으로 몸을 솟구쳤고 다시금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 마침내 차가운 물이 아이의 폐에 들어갔다. 두 어린 소녀는 모두 이제 호흡이 중지되어 버렸고 심장의 고동도 멈춰버렸다. 테라는 2미터 물속 연못의 진흙 바닥에 누워 있었고 브리티니는 입고 있던 자주색 나일론 파카 속으로 스며든 공기의 덕택으로 수면 바로 밑에 머리가 잠긴 채 떠 있었다. 큰일 났어요. 연못 바로 옆의 깔끔하게 손질이 된 노란 집에서 78세의 제바러키스 할머니는 2층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이 할머니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다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었던지 갑자기 일감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다. 연못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다음 순간 팔을 휘젓는 것이 보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맙소사, 이를 어쩌나? 할머니는 어디선가 들은 긴급 전화번호를 기억해내곤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번호가 맞는 것이기를 빌면서 911 다이얼을 돌렸다. 천만다행으로 신고 접수계가 전화를 받았다. 큰일 났어요. 럭키스 할머니는 사투리가 심한 라트비아 말투로 외쳤다. 솔트 아일랜드 로예요. 럭키스 할머니로서는 신고 접속의 캐롤 버크 이상으로 자기의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의 장모가 심한 라트비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버크는 재빨리 신고 내용을 정리했다. 두 어린 소녀, 연못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 오후 3시 54분이었다. 버크는 즉각 주 경찰서 소방서 구급차 대기소로 호출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럭키스 할머니는 다시 주방 창가로 달려갔다.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빨간 모자와 들쑥날쑥 깨어진 얼음구멍에 떠있는 파카 자락뿐이었다. 할머니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연못가에 다다랐을 때에는 물거품만이 남아있었다. 살아있는 기색은 없고 그날 주 기동경찰관 리치 웨델 37세는 본부의 오후 4시 전모에 되어가기 위해 늘 다니는 고속도로 대신 그 고장의 지방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순찰차 무전기를 통하여 긴급 연락이 들어왔을 때 그는 솔트 아일랜드로에서 불과 1km 미만의 지점에 있었다. 라이트를 반짝이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웨델은 시가의 녹지대를 돌아 솔트 아일랜드로 쪽으로 그 커브를 꺾었다. 도로를 중간쯤 내려온 지점에서 6m가량 떨어진 수면 밑에 자주색 옷이 떠있는 것이 보였다. 저 옷 있는 대로 가야 한다. 웨델은 순찰차를 급정거시키고 철망을 뛰어넘어 연못 속으로 자기의 힘이 자라는 데까지 멀리 몸을 날려 얼음을 뚫고 나아갔다. 제복, 구두, 권총, 벨트 등을 착용한 채로 이보다 약간 앞서 길 건너편의 집에서는 의용소방대장 패트 머피가 스캐너, 단말기 주사장치를 통하여 위급한 상황을 청취했다. 차의 트렁크에서 로프를 꺼내오라고 아들에게 소리친 후 머피는 철망을 뛰어넘어 연못가로 달려갔다. 그는 아들에게서 로프를 낚아채서 나무의 한쪽 끝을 잡아맨 다음 빙판을 향하여 가파른 둑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한편 기동경찰관 웨델은 가슴까지 차는 물속에 계속 깊이 잠기고 있었다. 그는 주먹으로 얼음을 깨면서 물에 떠있는 파카옷을 향하여 길을 쓰고 나아갔다. 브리티니가 입고 있는 그곳에 다다르자 그는 의식을 잃은 아이를 두 팔로 안아 올려서
허우적거리며 연못가로 돌아와 그 아이를 머피와 동료 기동경찰관 스코트 마티, 그도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에게 넘겨주었다. 마티는 브리티니의 기도에서 물을 빼고 심폐소생술을 시술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심폐기관이 마비 상태에 이르러 임상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살아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찰관인 동시에 응급의료기사인 마틴이었지만 이 어린 소녀를 살려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세의 이 기동경찰관은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다. 그러자 3, 4분이 지난 후 브리티니는 마침내 기침을 했고 울음을 터뜨렸다. 마틴의 인내력이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한 아이는 살아났군 하고 생각하면서 웨델은 탁한 물속으로 계속 테라를 찾았다. 그러나 이 기동경찰관은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을 때마다 점점 더 기진맥진해지고 맥이 빠지는 것이었다. 이곳에 또 한 아이가 있는 게 확실하오? 하고 그는 그 수면 위에 머리를 내밀 때마다 소리쳐 물어보았다.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10분이 지나자 얼어붙은 듯한 물의 위력이 나타났다. 웨델의 목소리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했고 사고력도 흐려졌다. 그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수색 작업을 꼼꼼하게 펴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두 손과 왼쪽 어깨는 얼음을 깨며 나아갈 때 생긴 상처들로 인해서 유혈이 낭자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 생각에만 매달려 있었다. 그 아이를 찾아내야만 한다. 얼음 밑에서 한편 도로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사는 의용소방대원이자 직업적인 스쿠버 다이빙 강사인 마크 호버먼은 독감으로 집에 누워 있었다. 무선 호출기로 비상이 알려지자 호버먼은 황급히 잠수복을 챙겨 입고 차에 뛰어올라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 무렵 웨델은 체온저하 현상을 일으켰다. 그래서 동료들은 그를 연못두기로 끌어올려 놓고 있었다. 호버먼은 물갈퀴를 발에 끼고 마스크를 썼다. 모여있는 군중들이 그에게 빨리 서두르라고 외쳐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얼음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첫 번째 잠수에서 호버먼은 무엇인가 손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콘크리트 벽돌이었다. 그는 다시 잠수했는데 이번에는 얼음 밑으로 떠올랐다. 그는 밑에서 손으로 얼음을 깨고 나오려고 해보았다. 그러나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얼음을 깨고 물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침착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자기가 내려왔던 구멍을 통해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곳으로 가서 물 위로 오르며 숨을 헐떡였다.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우고 나서 그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목가에서 더 멀리 떨어진 단단한 얼음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때 나뭇가지 비슷한 것이 손에 잡혔다. 추위로 인해서 감각이 무뎌진 손으로 그것을 힘껏 쥐어보았다. 물컹했다. 찾아냈구나. 그는 생각했다. 테라의 발을 꽉 잡고서 호버먼은 광선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물 위로 떠오르자마자 그는 아이의 머리를 뒤로 젖힌 다음 손가락으로 아이의 코를 막고는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연못으로 끌고 나와 축 늘어진 아이를 기동경찰관 조 슈돌에게 넘겨주었다. 슈돌이 목가에서 계속 인공호흡을 시켰다. 테라예요. 누군가 외쳤다. 죽지 않았나요? 슈돌은 대답하지 않았다. 테라는 거의 15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것이다. 살갗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이의 눈이 뒤집혀 있었다. 살아나긴 글렀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 혼자서도 숨을 쉬는 브리티니와
아직 기절한 채로 있는 테라는 앰뷸런스에 태우고 6km 떨어진 에섹스의 쇼얼라인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다. 냉각 반사작용. 이 병원에서는 대개의 경우 오후 4시에는 한 사람의 의사만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마련이다. 그날은 마이클 섹스 의사가 해리어트 버리스 의사와 교대하기 위해 일찌감치 와 있었다. 쇼얼라인 병원의 간호원들 역시 연락이 왔을 때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참이었다. 따라서 브리티니와 테라는 평소의 2배가 되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으로 실려왔던 것이다. 브리티니는 버리스 의사가 나타났는데 체온이 섭씨 32도로 떨어져 있었다. 섹스 의사가 테라를 살펴보니 그 아이의 체온은 27도로 뚝 떨어져 있었다. 이 9세 소녀의 동공은 고정된 채 팽창되어 있었다. 아이의 가슴에 연결된 심전도 모니터 위에 기복 없는 선이 그려지고 있었다. 테라는 임상적으로 죽은 상태였고 또 그런 상태로 25분이 지났던 것이다. 섹스는 소생할 확률이 1%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차가운 물에 빠졌을 때에는 의외로 회복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플라스틱 튜브를 테라의 기관에 삽입하고 가습된 따뜻한 산소를 주입했다. 그리고 따뜻한 정맥 주사액을 처방했다. 그는 테라의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고 정맥 주사액에 심장의 작용을 촉진시키는 약물을 첨가했다. 섹스어 간호원들이 20분 동안 테라에게 매달렸지만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최후의 수단으로 그는 테라의 흉곽을 통해 긴 주사 바늘을 꽂고 심방에 직접 강신제 에피네프린을 주입했다. 효과가 있었다. 심장이 뛴다. 섹스가 환호성을 울렸다. 테라의 맥박과 혈압이 소생했다. 아이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섹스는 아이의 심장 박동이 안정된 것으로 진단했다. 오후 5시 테라는 보다 고도화된 치료를 받기 위해 헬리콥터로 15분 거리에 있는 에일 뉴 헤이븐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상태가 더 좋아진 브리티니는 앰뷸런스 편으로 테라의 뒤를 따라 이송되었다. 섹스 의사의 설명인즉 포유류 잠수 반사라고 불리는 신체 작용이 이 소녀들을 죽음에서 구해냈다는 것이다. 특히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의 경우 흔히 나타나는 반사작용은 차가운 물에 빠졌을 때 나타난다. 신체 기능이 즉각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심장, 신장 및 두뇌로 향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혈류가 차단되는 것이다. 차가워진 혈액은 신체의 주요 기관들을 유효적절하게 냉각시킴으로써 신체의 주요 산소의 수요를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섹스의 말인즉 테라와 브리티니는 일종의 대사성 아이스박스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 아이들이 여름철에 그만한 시간 동안 물속에 빠져 있었더라면 테라는 결코 소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브리티니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브리티니는 에일 뉴 헤이븐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의사들은 아이의 상태가 놀라우리만큼 좋아졌음을 알게 되었다. 브리티니는 이튿날 퇴원했는데 그날 오후 나무에 기어 오르며 노는 것이었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산소가 끊어졌던 테라는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의식을 되찾기는 했지만 그 애의 뇌는 물이 괴어 부어올랐다. 테라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의사들은 물이 개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태가 호전되기는 했지만 회복되는 속도가 느렸다. 2주일이 지난 뒤 휠체어에 앉아 두리번거릴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말은 할 수 없었다. 죽음과의 싸움을 시작한 지
16일째 되던 날, 테라는 본격적인 회복 치료를 받기 위해 코네티컷주 뉴잉턴의 뉴잉턴 아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작별 인사를 하는 에일 뉴헤븐 병원의 간호원들은 테라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후 후 테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간호원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나하고 통화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테라의 어머니 캐시의 말이었다. 그 순간은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테라는 8주간의 치료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사후로 학교에 갔다. 테라는 진도를 따라잡을 때까지 특별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9살짜리 소녀다. 브리티니와는 달리 이 아이는 2월의 그 끔찍한 오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에일 뉴헤븐 병원의 줄리오 폰덴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테라는 어느 모로 보나 죽은 아이였는데 결국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목숨을 구한 것은 처음 사고가 났을 때 이 아이를 돌봐준 사람들, 소방대원들, 경찰관들, 응급조치를 해준 의사입니다. 슈얼라인 병원의 섹스 의사는 이렇게 덧붙인다. 나는 믿음이 깊은 신자는 아니지만 이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 삶과 환경의 긴 고리가 작용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날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요. 짧은 글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은 부자들이 퍼뜨린 말이다. 그래야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이 베나벤테, 스페인 극작가. 짧은 글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이탈로 칼비노의 말. 지혜란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얻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인생사의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 결정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지혜란 또한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얻은 것들을 또 다른 상황에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든 그것을 추상화하는 능력과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다. SP.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